일본 기시다 총리와 회담도 예상이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오염수 문제 처리 관련 내용에 따라서 지지율에 또 영향을 줄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으로 지지율이 뭐 일정 부분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그나마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걸 조금 자제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네. 것하고요. 또 자기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에 대한 의혹 제기를 괴담으로 취급한다거나 이렇게 한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또 관망하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고 보는데, 만약에 방류 직전에, 다음 달이면 방류한다고 하는데 방류 직전에 한일 정상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보였던 것처럼 일본이 좋은 거면 좋은 겁니다, 선이나 호의에 기대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은 아마 저는 지지율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거를 기시다 총리한테 충분히 전하고, 일단 오염수 방류하는 거를 최대한 좀 막아서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방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그래요. 일단은 윤 대통령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잠깐 방류를 늦추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방류하더라도 시점을 좀 늦추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최소한 그런 태도를 윤 대통령이 좀 당당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거 안 하면 정말 지지율 위기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 그런 멘트를 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조금이나마 좀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시는지요? 참모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일본이 태도 안 바꿀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우려와 걱정의 모습을 메시지를 말씀을 하면 그래요? 우리가 그럼 오염수 방류 좀 연기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본의 결정을,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에게 만약 일본 편을 들어준다든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든지 이러한 모습이나 뉘앙스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건은 그거 같아요. 후쿠시마 수산물 그 수입 재개해달라고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압박이 들어오겠죠? 일본의 관방장관이 이번에 나토 가가지고 우리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서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EU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이제 수입 금지를 해제하겠다, 이런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에 대해서도 당신네들 수조 물도 마시고 오염수도 마실 수 있다고 했으니 이거 위험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좀 시켜달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논리를 갖고 방어할 수가 있을지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우리는 수입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WTO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를 일본이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변경됐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서 희석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상황 변경됐으니까 다시 WTO에 제소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라는 그런 확신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랑 입장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히려 여당을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돼버린 건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하라고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왜냐하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요, 2011년에 그때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일본 국민한테 준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정권이 민주당에서 바뀐 거예요. 지금 자민당으로. 그 정도로 사실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거든요. 일본 역사를 전으로 바꾼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동안에 쭉 집권 자민당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를 이 관료주의 폐해든 뭐든 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를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풀겠다고 하는 게 마지막 종결의 지점으로 보는 게 오염수 방류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어떤 압력이 들어오거나 하더라도 그렇게 그 수산물 재개까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 소장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우리 정부는 무슨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일본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제3자 배상한 문제 얘기할 때 그때 보였던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까지 간다? 네. 앞으로 계속 가면요. 전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포기하는 대통령이 돼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하라고요. 당당하게 국민의 우려를 전하고 불가피하니까 그건 뭐 일본의 뭐 오염수 방류하는 거 이해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예. 진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뭔가를 할 때마다 국민들이 실망해하고 화가 나고 결국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고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사회적 네, 네. 낭비고 갈등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 일본 정부가 하는 것만큼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독도근해에서 최근에 훈련했더니 일본 정부가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지네라 땅에 거기서 훈련한다고 말이죠. 우리 정부도 좀 그러란 말이에요. 불가피한 거 있으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건 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펄쩍펄쩍 떠주란 말이에요. 네. 그게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정말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